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보시쿠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는 유하 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2023년부터는 영상뿐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건 먼지에서 기획과 제작, 그리고 출연, 영자막 번역, 쇼츠 제작 등 계속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유하 PD라고 하고요. 요즘은 홍성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충남에. 네, 그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건 대학생연합 비대칭 공동대표 중 한 명인 TY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생인데, 네, 17학번이어서 상당히 이제 고학번이에요. 지금 학부생들 기준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이런 비건 대학생 단체가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이제 후배들이랑 같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각 대학교에 있는 비건 동아리들을 이제 연결해서 비건 대학생 연합을 작년에 이제 출범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그런 대학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창립 멤버인 공동대표 3명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누비건스라는 비건 동아리에서 만났고요. 네. 그중에 제가 제일 고학번인데 저는 오히려 그 동아리 시작할 때 같이 했었던 멤버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휴학했을 때 외부에서 이제 세상을 탐험하다가 이제 비건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였고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뭔가 비건 친구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난 게 그 후배들이었고 그래도 이제 많지 않더라고요. 비건 친구들이 한 캠퍼스 안에서 찾기에는 각 대학교마다 이제 비건 동아리들이 좀 이름이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이름만 알고 있는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동아리들에 이제 저희가 연락을 작년 4월쯤부터 이제 한 군데씩 돌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답신이 오는 동아리들과 이제 창립기획단을 시작하고 9월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만난 분 중에서도 비건 연합 동아리를 원래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해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새로 연합 동아리가 또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뭔가 그 창립 기획 단계에서 이런 선례가 없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그 비욘데 맞아요. 네, 그쵸. 그 선례를 이제 찾았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슈로 흐지부지 되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느끼고 이번에는 꼭 이걸 실현시키자 라는 너무 좋아요. 마음가짐으로. 그렇구나. 네. 저희가 이제 비욘데 공동 대표 중 한 명인 혜수라는 분과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그 동아리가 아무래도 연합 동아리가 되면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직접 비욘데 관계자분을 아신다고 하시니까 되게 반갑네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던 단계에 뭔가 그걸 이제 직접 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연줄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필요하시면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게스트 TY님을 소개를 해봤고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저와 TY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잘 지냈나요? 네. 전 이제 졸업하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그렇네요. 2주는 너무 짧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호스트가 2명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 단독 진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 근황보다는 그냥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직장
직장을 잡으신 건가요? 네, 저 이제 작년에 네. 2월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아, 네네네. 2년 차시군요. 네네네. 아, 그러면 혹시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이제 네.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네. 네,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육체 노동도 많이 하고. 아, 네. 그러니까요. 엄청 힘드시겠어요. 네, 맞아요. 진짜 와. 그 힘이 정말 그 이 물리적 힘이 많이 들어서. 네네네. 네, 뭐 그런 육체 노동도 있고 감정 노동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학부모님을 상대하는 것도 되게 좀 정신적으로 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이제 첫눈으로 부모님들은 다들 너무 좋으신데. 오, 네, 근데 어쩔 수 좋다. 없이 네네. 아이들과 이제 상호작용할 때. 네. 이렇게 저의 모든 정성을 이제 쏟아야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럴 때 이제 뭔가 다 항상 이제 상호작용할 때마다 네네. 뭐가 이제 올바른 방법일지 계속 이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통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그 뭔가 고뇌를 많이 해야 돼요. 아, 네, 그 그렇구나. 일과 시간에 되게 네네. 정신 없는데. 그렇군요. 네, 네. 아, 순발력도 필요하고. 아, 저는 이제 좀 예대를 나왔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미술 활동하는 미술 선생님으로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랑 있으면 그 나이대의 나도 좀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게 되고, 아,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실 저도 아이 때 엄청나게 많은 실수와 잘못과 좀 뭐 안 좋은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포용해준 어른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이들한테도 내가 그런 어른들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막 그 뭐 발도르프 그런 거 아시나요? 교육이라고. 네, 그런 환경 교육 같은 쪽에도 관심이 있었고, 아, 그 또 뭐였지? 아이들 그 교육에 엄청 유명하신 분 있으신데 신발끈 묶기 교육이라든지 몬테소리? 네, 맞아요. 몬테소리 교육. 맞아요. 몬테소리 교육에도 되게 관심이 있어서 막 혼자 막 책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유치원에서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영아들이어서 어린 친구들 만 1세, 2세 그렇군요. 대상으로 이제 와, 그러면은 더 정말 육체적으로 더 힘이 들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본능의 세계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평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5월 그 황금 연휴가 있어서 네네. 그래도 그때 좀 숨 돌리고 그렇구나. 안식의 시간을 갖지 않았나. 아, 그렇네요. 5월이라서 좀 휴일이 길었잖아요. 그 휴일 때 혹시 어떤 걸 하셨나요? 저 이제 따로 또 그 취미 동아리 대학교 때부터 하고 있던 게 있는데 그 동아리 뭔가 행사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참여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살게 한 것이 그 휴일 자체도 이제 저에게 굉장히 단비 같은 휴식이었지만 그때 이제 뭔가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제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 그런 게 저에게 되게 많은 활력소가 되어준 것 같아요. 혹시 그 말씀 어떤 찜인지 부끄러우면 괜찮은데. 저 춤동아리인데. 와, 멋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요? 네네. 네. 와, 어떤 춤을 추세요? 가명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요? 저는 이제 스트릿 댄스 동아리를 하는데. 멋있다. 저는 주로 소울 댄스라는 걸 추고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5월 연휴 때 매 학기마다 이제 그 스트릿 댄스 동아리들 연합으로 이제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큰 행사가 있어요. 큰 공연장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그냥 제 무대는 사실 3분에서 5분
딱 한 번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전문 댄서분들 오셔서 이제 무대도 보여주시고 네. 다른 동아리들 이제 무대도 막 보면서 그때 이제 도파민을 엄청나게 충전하고 그쵸. 네. 또 그 동기부여도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도파민을 양껏 이렇게 흡수하고 왔더니 네. 또 이제 아이들 오랜만에 보면 반갑고 그쵸. 네, 그때 아이들이랑 이제 다시 놀아줄 수 있는 에너지도 더 생기고. 많이 이제 충전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딱 5월이 쉬는 날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그 때인 것 같아요. 딱 좋은 때 5월 그 연휴가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연휴 끝나고 직후에 출근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쵸. 아무래도 몸 생활 맞아요. 리듬이. 네. 그러면은 그런 춤을 살짝, 그 일주일에 몇 번씩 딱 정해서 추시는 건가요? 열심히 할 때는 원래 그렇게 하면서 좀 실력을 늘리고 싶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뭐 이제 댄서분들이 여시는 수업 이제 들으러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동아리에서 진짜 딥하게 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얇고 길게 얇고 길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에너지를 너무 이제 확 쏟아붓고 거기에 이제 불타오르고 하면은 이제 재가 되어서. 네, 맞아요. 네,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네, 취미로도 번아웃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진심이다 보면. 맞아요. 그게 잘하고 싶은 욕망이 딱 생기면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 K-pop 강사 댄서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여러 가지 춤을 이제 힙합도 추고 뭐 다양한 걸 추는데 그래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구나. 재밌었어요. 네. 그거 되게 엄청 많은 걸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이 춤동아리는 이제 제가 될 때만 하는 거고 이런 거 무대도 저는 뭐 제가 직접 짜고 이러면 그 로드가 커질 텐데 그냥 이제 안무 짜는 친한 친구가 뭐 짜서 이거 같이 하자 하면은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1,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 맞아요. 안무를 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안무 짜는 친구가 따로 있고 약간 스트릿 댄스는 커버 댄스가 없어요. 완전 창작이구나. 네, 그래야 그쵸, 해요. 그렇죠. 근데 스트릿 댄스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은 창작일 것 같아요. 이제 왠지 흑인이 먼저 이렇게 막 스트릿에서 췄었던 그런 역사일 것 같은 느낌의 네임이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 댄스를 무대에 세우는 건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이제 좀 간지가 안 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겠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프라이드도 더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 근데 진짜 확실히 그렇겠어요. 그게 진짜 아무 짜는 일이 사실 이제 창작이잖아요, 진짜. 그 창작의 고통이, 제 친구 보니까 그 안무를 짜가지고 워크숍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크숍 해가지고 다 같이 그런 챌린지 같은 것도 찍고,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그 친구한테 배우거든요. 춤배우로. 너무 좋네요. 막 톰보이, 최근에 배운 건 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는 그 케이팝 아이돌의 춤인데, 그게 멋있어서 가르쳐줘 했다가, 배웠는데, 어렵더라고요. 역시 보이그룹 춤이. 요즘 막 날라다니던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비보잉처럼.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고학번이라 요즘 아이들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진짜. 요즘 신곡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찾아보면 다들 너무 날아다녀서 발이 이제 바닥에 붙어 있을 새가 없이. 맞아요. 옛날 아이돌이랑 다르다. 맞아요. 옛날 아이돌 살짝 이제 포인트 춤 있는 맞아요. 그런 뭔가 오히려 다 따라하기 쉽게 해야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챌린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뭔가 좀 이제 아까 그 유치원 얘기로 살짝 넘어와서 그 어린이집, 그쵸? 네. 어린이집은 그러면 1, 2세니까 좀 그런 게 있지는 않겠네요. 뭐 자연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따로 하지는 않는 거죠. 일단 아이들 안전이 제일 우선 순위이다 보니까 네네. 뭔가 이동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이제 자쪽 기술이나 신체 조절이 이제 멀리 뭐 산책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 하면 이제 뭐 주변에 산길이나 공원 이런 데 산책할 수 있고요. 네네. 이제 뭐 그나마 한다고 하면 이제 자연물을 교실로 가져와서 놀이 자료로 사용하는 거. 네. 그렇구나. 저는 사실 그 독일에 있었거든요. 네, 독일에 이제 6개월 동안 살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오페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오페어라고 그 아기를 돌보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돌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가 돌보는 아이의 친구의 엄마 중에서 이제 임신하신 분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제 봤는데 그 아이를 그냥 놀이터 모래 있잖아요. 그냥 막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막 촉감놀이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저러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이게 독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길어지는 그리고 자연물과도 교감하고 되게 좀 뭔가를 만지고 뭔가 이렇게 집어먹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 된다, 지지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엄마들도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시간을 보내고 그냥 좀 그런 풍경이 있어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네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뭔가 이상적인 이제 교육을 강의실 안에서 배울 때는 맞아요. 그런 풍경을 되게 꿈꿨었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인이 직장인이 되니 그 원래 뭔가 관행에 이제 뭐 맞춰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제 애는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확실히 이제 도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다치는 일이 흔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다치면 뭔가 큰일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비교적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그래서 산책 갈 때 누구 하나 넘어지기만 해도 너무 놀랐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초임 교사 때는 맞아요. 아무래도 또 나의 아기면은 물론 걱정은 되지만 내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지만 또 남의 아이다 보니까 더더욱 조심을 하고 맞아요. 또 뭐 자꾸 그 부모님한테 넘어가긴 하지만 또 좋은 부모님들도 많이 있지만 뭐 그 독일은 조금 더 그 다치는 거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아주잖아요. 막 그네 밀고 이러다가 이제 막 떨어질 때도 있고, 뭐 미끄럼틀에서 뭐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너무 이제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저는 이제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인드라서 대부분의 부모님이 다 그러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넘어져도 그냥 조심해 이러고 그냥 끝나고 조심하라는 말도 없이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 노는 거지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그냥 그런 환경? 그냥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이구나? 저희 또 뭐 이제, 다치면서 크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긴 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교사로서의 저희의 프로토콜은 항상 그죠. 그럼요. 부모님보다 저희가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해야 되고 대응해줘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은 예민한데 막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정도는 괜찮죠? 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홍성마을이라는 곳에서 홍동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녹음하러 충남에서 올라왔어요, 오늘. 먼 길을 오셨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요즘 저를 살게 한 거는 별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저희 마을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뭐, 비폭력 대화 모임, 뭐,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채식밥상 하는 모임, 뭐, 이게 뜨는 모임, 뭐, 이러면서 되게 엄청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뭐, 여자 축구 반반 FC 그 모임, 뭐, 이런 엄청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저는, 별 보는 모임을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거기 이제 지붕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집을 이제 직접 지으시는 목수인 아버지를 두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인가?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때 지은 집 위에 이제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이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네. 너무 멋지네요. 저도 별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 이제 휴학하고 1년을 제주도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출연한 것도 비건먼지 동동의 섭외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만나신 거군요. 맞아요. 제주살이 할 때 이제 동동을 만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알고 지내서 이렇게 그 기회로 오게 됐는데, 네네. 제주도에서 이제 살 때 저는 그 별 보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뭔가 이제 육지로 돌아오고 나서도, 복학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좀 외진 지역에 이제 별 볼 기회가 있으면 항상 별을 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동아리 MT에서 인천 바다로 갔는데, 저는 그냥 이제 거기 이제 별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펜션 아스팔트 주차장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별을 그 모습을 이제 친구들 후배들이 지나가다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여기 누워 있냐고 너무 술에 만취한 줄 알고 다들 이제 숨 넘어갈 듯이 달려와서 언니 뭐 하고 있냐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제가 지금까지도 나는 맨정신이었고 그냥 정말 별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저의 받아들여지지 않는군요. 만취썰로 두고두고 얘기 듣고 그렇구나. 근데 저도 저 그런 거 좋아요.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나중에 같이 여행 한번 가야겠다. 진짜요. 아니, 왜냐면 저는 항상 여행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고, 유럽도 되게 많이 다니고, 호주에서도 이제 워킹홀리데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영화 보면 노트북 혹시 보셨어요? 네, 맞죠. 네,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가지고 그 별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하늘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되게 내가 추구하는 삶이 그냥 살짝 저런 거다. 이게 뭐 남이 보면 그거 위험한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차가 오면은 피하면 되는 거고 물론 좀 그 차 일주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더 차가 안 오는 곳에서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조금 비밀이긴 한데 제가 있는 곳에도 이제 옥상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 뭐 올라가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또 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 좀 자주 합니다. 살짝 일탈, 낭만적인 일탈 같은 거를 되게 좀 그런 일상을 즐기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여행을 갑시다. 좋네요. 홍성, 저도 이제 충남 사람인데. 그래요? 네, 근데 홍성 그쪽은 아니고. 네. 어떤가요? 저는 약간 그냥, 천안, 아산? 그쪽이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네네. 시골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귀촌 라이프 너무 부럽네요. 근데 그 동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대신 거기가 최대 축산 그 지역이에요. 그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또 걷기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진짜 많아요. 한 22개, 공식적인 모임만 22개라는데 그 이상 되게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골인데도 되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걷기 모임을 갔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주에 하는
그 걷기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축산 농가가 왜 축산 농가가 많아졌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걷기 모임에서 그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수도권에서 계속 고기에 대한 그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에 원래 축사가 많았는데 계속 오염 때문에 내려와서 딱 홍성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제 이제 최대 축산 지역이라고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소농이 축산하는 거 비율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이제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공장식 축산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큰 농장인 그 주인은 거기서 안 살고, 항상 서울에서 살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거기에서 어떤 오염들이 일어나는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소비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살짝 시골이 도시에 되게 종속되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축산 오염물 때문에 하천이 더러워서 거기서 수영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비건인데 농사를 하다 보면 이게 가축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그 동물을 뭐 소를 시켜서 뭐 밭을 갈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의 퇴비로 그런 소똥이 필요하다던가 뭐 이런 관점에서 같이 사는 게 필요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또 뭐 생추어리를 농촌에 조금 해놓아도 괜찮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짜 뭔가 되게 거기에서 살면서 삶의 문제로 이제 직결해서 고민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거기서 또 은퇴 농장이라고 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농장에서 지금은 우프 같은 거 아세요? 혹시? 아니요. 우프라고 해서 이제 농장에 다니면서 제가 오페어 한 것처럼 농장에 다니면서 이제 농사를 한 4-5시간 지어주면은 거기에 이제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우프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를 하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그래서 농사를 하고 거기서 자급자족해서 먹고 그런 거를 하나 세우셨더라고요. 한 10년 전인가? 네, 근데 이제 거기 주인 부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급격하게 쇠퇴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대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계속 귀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사는 거 그 서로가 돌봄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흥미로운 동네요. 흥미로운 도시였네요. 그쵸, 맞아요. 흥미로운 마을이라서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저랑 같이 별 보러 가. 살짝 플러팅인가? 그러니까요. 두근은. 근데 되게 진짜 문화 행사 이런 것도 많고. 맞아요. 웬만한 도시보다 뭔가 할 게 많죠. 매력적인 활동이 많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건 소식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소식 하나는요.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된 그 뉴스인데요. 이제 6월 3일 날 드디어 대선을 하게 됐잖아요. 진짜 파면된 거 저희는 이제 파면을 먹었거든요. 파랑면. 그래서 이제 파면 파티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파면을 쏜다 해가지고 그런 번개 모임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파면을 이제 해서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 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아마 사전투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인데 이제 하실 거죠? 그럼요. 네, 이제 마음속에 있는 혹시 후보가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 아직 좀 더 길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네, 조금 더 제 그런, 색깔과 맞는, 색깔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제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저는 그 대통령제가 좀 너무 서로 헐뜯는 그런, 그 민주주의가 대통령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시민의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조금 아쉽지만 또 이제 또 다른 그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 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조금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그 여러 단체 중에서 동물복지 정책 질의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준 것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온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질의서 중에서 이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복지 기준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배터리 케이지, 임신 스톨 등 밀집형 축산시설의 단계적 폐지, 비건 채식 문화 활성화와 공급식 비건 옵션 확대 등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사실 이제 답변 항목이 추진하지 않겠다. 뭐 의견을 조율해보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4개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중에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다. 우리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뭐 불통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체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개농장의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 조치, 재개발,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안전 이소 및 생존권 보장,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국가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설치, 동물쇼, 소싸움, 산천어 축제 등 동물 착취 행사를 폐지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착취 행사는 저는 이제 좀 빨리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시 셰퍼드라는 단체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산천어 축제 반대 이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뉴스의 댓글을 보면은 좀 여론이 전반적으로 이거는 정말 생물에 대한 학대다라고 되게 공감하는 여론이 많았는데도 이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질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당연히 앞에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라고 했더니 안건들이 실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언뜻 봤을 때는 뭔가 좀 두루뭉술한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해보겠다라고 하고 뭔가 좀 구체적이고 뭔가 그 갈등 요소가 좀 딱 보이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뭔가 맞아요. 대답을 한 것 같기도 해서 위에 거는 위에 이런 일반적인 뭔가 이런 거 뭔가 그 대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 부분은 사실 얼만큼 이제 그걸 실행하고 실천할지 좀 그들이 나중에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진짜 진심이 담겨 있을까? 진심인가? 네, 조금 착잡하긴 하네요.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정치인이 있긴 하다는 거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거를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TV로 시청하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의견이 형성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예 논의조차 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서로의 대안을 헐뜯어야 이제 내가 올라간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같이, 최선의 방안을 조금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조금 이번 기회에 사실 파면되면서 그게 저는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정책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 사실 그 유럽에서는 이런 시민의회를 그 정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쟁취를 한 거죠. 저희는 어쩌면 조금,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처럼.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좀, 정치적 선택의 다양성이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냥 사실 선택권이 없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냥 두 당 중에 하나를 골라라. 차악이나. 둘 다 싫으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맞아. 둘 다 최악이다. 네, 항상 차악을 골라야 되는 선거가 너무 맞아요. 약간 맞아요. 지친달까? 지쳐요. 그래서 좀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